벤투가 간절히 한국과의 재계약을 원했음에도 방해 세력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떠나게 된 정황이 밝혀지면서 축구 팬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벤투와 축협 사이의 갈등은 이미 외신들까지 앞다투어 보도할 정도로 깊었는데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벤투를 한국에 남아있지 못하도록 방해한 세력이 드러난 것입니다. 벤투 감독은 이번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른바 벤버지라는 별명을 얻게 될 정도로 선수들에게 때로는 아버지 같은 존재인 감독이었습니다. 또한 벤투 감독이 한국 대표팀을 맡은 4년 4개월 동안 피파 랭킹 57위에 머물러 있던 한국팀이 무려 25위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히딩크 감독을 넘어서는 기록으로 무려 32위를 한 번에 점프시킨 기록인데요. 이렇듯 그가 살신성인으로 올려놓은 선수들의 실력이 한순간에 무너질까 모두가 노심초사하고 있는 가운데 축구협회는 애국심이 깊은 사람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두고 차기 감독을 뽑으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차기 감독에게 기존과 다른 새로운 계약법을 도입하며 사실상 인맥 축구를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그 분노는 더욱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과연 벤투가 간절히 한국에 남아있길 원했음에도 떠날 수밖에 없는 사정은 무엇일까요? 자세한 소식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벤투 감독이 한국과의 계약 종료를 언급하며 떠날 준비를 마친 지금 한국 국가대표팀을 만들 차기 감독에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상태입니다. 감독이 그렇게 중요한 거냐? 선수들의 기량 하나하나가 더 중요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 선수들의 실력 편차가 엄청나게 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조규성 선수입니다. 조규성 선수는 불과 월드컵 1년 전까지만 해도 군인 신분으로 2부 리그에서 뛰고 있었는데요. 본인 스스로도 국가대표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국가대표 발탁 명단에는 관심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2부 리그 원정 경기를 준비하느라 바빠서 국가대표 명단을 발표하는 날인 줄도 모르고 있다가 주변인들의 수많은 축하 메시지를 받고 나서 그제서야 자신이 벤투에 의해 국가대표로 발탁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당시 그야말로 벙찔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K리그 팬들 사이에서도 갸우뚱한 반응이 많았습니다. 조규성 선수는 주로 윙으로 뛰고 2부에서도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닌데 차라리 비슷한 수준이면 1부에서 뛰는 오세훈 선수를 뽑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이 많을 정도로 타 선수들이 훨씬 더 주목을 받고 있는 분위기였죠. 벤투 감독은 왜 주목받지 못하던 조규성 선수를 갑자기 국가대표로 발탁시켰냐는 질문에 기술적인 움직임과 제공권이 훌륭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자신을 알아봐준 벤투의 보답이라도 하듯 조규성 선수는 그때부터 자신의 기량을 뽐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년 뒤 월드컵에서 레전드 헤더골을 포함해 이 골을 집어넣으면서 그야말로 일약 월드컵 스타로 발돋움을 하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심지어 벤투 감독이 칭찬했던 조규성 선수의 제공권 능력은 전 세계 유수의 축구 스타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덕분에 이번 월드컵은 조규성 선수에게 훌륭한 제공권 능력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규성 선수는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해리 케인의 움직임을 연구했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의 경기는 다 챙겨보는 편이다. 케인 선수가 좀 내려와서 연계 플레이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더라. 나도 그런 플레이를 잘하면 손흥민 선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는 대표팀의 가장 핵심 선수이면서도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기만 하면 상대팀 수비수들에게 거의 포박을 당하는 수준으로 경기를 당합니다. 그렇기에 해리 케인처럼 연계 플레이를 해줄 파트너가 절실한데요. 그걸 조규성 선수가 간파하고 해리 케인의 움직임을 연구했던 것입니다. 조규성 선수가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벤투 감독의 선구안이었죠. 그닥 주목받지 못하던 선수를 파격적으로 국가대표로 발탁시키고 기술적 움직임과 제공권이 훌륭하다며 믿어주고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감독이 누구냐의 차이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어떤 선수를 국가대표로 선출할 것이냐에 따라 선수들의 실력 편차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뿐만 아니라 훌륭한 선수를 뽑더라도 해당 선수를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이냐가 경기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벤투 감독은 그걸 훌륭하게 해냈고 결국 우리 대표팀을 12년 만에 16강으로 진출시키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된 이야기죠. 가나전 당시 심판이 경기 종료 휘슬을 불자마자 김영권 선수는 감정이 격앙된 채로 심판에게 강하게 항의했고 심판은 레드카드를 만지작거립니다. 주전 선수인 김영권 선수가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한다면 대표팀에 치명적인 피해가 가는 상황이었죠. 이때 벤버지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전력 질주로 달려옵니다. 자신이 선수들 대신 심판의 관심을 끌며 대신 강하게 항의했고 결국 대신 레드카드를 받았는데요. 그 다음 바로 쿨하게 상대팀 스태프들과 악수하고 허그하며 예의를 지키며 퇴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중요한 감독 자리를 두고 김병지 축구협회 부회장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부회장은 해당 인터뷰에서 벤투 감독의 지도력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과 함께 차기 감독을 뽑을 때 2+2 계약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며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김 부회장은 이번 월드컵의 과정에 대해 평가하며 4년을 준비하며 벤투호에게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사실 많았다. 빌드업 축구를 구사하면서 백패스가 많았고 세계 무대에 나가서 좋은 팀을 상대로도 빌드업 축구가 통할까 하는 염려가 있었다. 라고 했는데요. 그는 4년 동안 벤투 감독이 보여줬던 선수 구성, 선수 교체 타이밍, 전술에 대한 변화 등을 봤을 때 이번 월드컵 동안에는 완전히 달랐다며 벤투 감독이 그간 고집했던 것들을 바꿨기 때문에 월드컵 성적이 좋았던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이전에는 팬들이 원하는 축구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월드컵에서는 팬들이 원하는 축구를 그대로 보여줬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화했는지 저도 궁금하다라고 발언했는데요. 한마디로 벤투 감독은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고 월드컵이 닥쳐서나 팬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인터뷰에 대해 축구 팬들은 분노했습니다. 댓글 반응을 보면 우리나라는 일단 2002년 영광에서 빨리 나오는 게 우선인 듯하다. 김병지 부회장은 왜 자신이 했던 말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걸까? 축협 부회장의 생각을 듣고 나니 축협은 대한민국 축구의 발전, 국제대회에서의 더 높은 곳을 향한 도전에는 관심이 없다는 게 느껴지네요. 와, 이 인터뷰를 들으니까 앞으로의 국대가 너무나도 걱정된다. 끝까지 벤투 인정 안 하시고 16강 성공한 이유가 팬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바뀌어서인 것 같다라니 너무하다 정말? 4년으로 외국인 감독을 데려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등 비판의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특히나 현재 일본은 2050년에 월드컵에 나갔을 때는 꼭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겠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현 독일 국가대표 감독인 레프 감독을 차기 감독 물망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심지어 일본은 벤투 감독까지 탐을 내며 연봉 20억을 줄 테니 자기들 나라를 맡아달라는 러브콜까지 넣고 있다고 합니다. 벤투 감독을 데려가려는 건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중국까지 나서서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연봉을 줄 테니 중국 대표팀을 맡아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한국은 다음 월드컵부터 48개국 출전이라 본선 진출이 쉬워지니 감독에 돈 많이 쓸 필요 없다라는 이유로 감독 자리에 대한 투자를 줄이려 하는 것이죠. 축구 팬들은 비록 벤투는 놓쳤지만 다음 차기 감독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팬들의 댓글 반응을 보면 벤투보다 더 선진 축구로 이끌 감독을 선임하지 않으면 제자리로 돌아갈까봐 걱정이네요. 부디 좋은 감독이 뽑히길 바랍니다. 2+2 계약 조건으로는 절대 좋은 감독 못 데려옵니다. 감독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훌륭한 감독을 데려올 수 있어요. 축구 강대국들은 장기간 감독의 자리를 보장해준다. 2년 계약하고 2년 추가 계약. 이건 아니다. 원정으로 16강 갔던 대회는 벤투, 허정무 감독뿐이고 둘 다 재직 기간이 랭킹 1위와 3위이다. 결국 좋은 성적을 이룬 대회는 감독이 일관된 철학으로 꾸준하고 장기적으로 갔던 팀이 성적을 냈다. 이 사실을 역사가 증명했는데 2+1라니 등 2+2 계약 조건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축구 팬들의 말처럼 좋은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 조건부터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부디 우리 대표팀과 국민을 생각하는 결정을 축구협회가 내려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준비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